내가 속았다고? 승우가 내 아들이 아니야? 강재인의 말에 강미라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승우는 고모 아들이 아니라고요. 고모를 자기 편으로 만들 생각으로 황기찬이 고모를 속인 거라고요. 강미라는 강재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승우는 내 아들이라고. 강재인을 버리고 강세리를 선택한 강미란이 결국 강재인을 도와 황기찬에게 복수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강재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뜨거운 분노와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강재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고모가 세리를 도왔다니. 강재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어요. 고모를 믿었던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인 씨, 진정하세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요. 어떻게 진정해요? 강재인이 소리쳤습니다. 내 친고모가 내 원수와 손을 잡고 나를 배신했는데 심지어 내 이름까지 세리에게 빼앗기게 도왔다고요. 강재인의 눈물이 더욱 거세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모는 내가 아빠를 잃고 가장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도윤은 강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재인 씨, 지금이 기회예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강미란부터 치워야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강재인이 고개를 들어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도윤 씨? 강미란이 완전히 우리 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녀도 결국 황기찬에게 이용당한 거니까요. 먼저 미란의 진짜 약점을 찾아야 해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분노가 서서히 차가운 결의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모의 약점이라. 강재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승우 때문이었어요. 고모는 승우만 보면 이성을 잃어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강승우가 열쇠군요. 강미란이 왜 그렇게까지 강승우를 감싸는지 알아내야 해요. 강재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복수를 위한 새로운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강재인은 김도윤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진지했습니다. 도윤 씨, 제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강재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가 갑자기 세리 편을 든 이유가 있었어요. 김도윤은 강재인을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유요? 승우가 고모의 조카가 아니라 친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황기찬이래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모가 세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친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김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요? 강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승우는 정말 고모의 조카예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 가족관계에 대해 자세히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김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찬이 고모를 속인 거예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격양되었습니다. 고모의 모성애를 이용해서 세리 편으로 만든 거라고요. 김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 이건 완벽한 카드예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강미란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강재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고모는 자존심이 엄청 세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면 분노할 거예요. 그 분노를 황기찬에게 돌릴 수 있다면? 김도윤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고모가 우리 편이 될 수도 있어요. 강재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고모에게 진실을 알려줄 거예요? 김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교묘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거짓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강미란이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김도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황기찬의 거짓말이 폭로되게 하는 거예요. 강재인이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에 대한 희망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강재인이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김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강승우와 강미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에요. 김도윤은 어둠이 내린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검은 가면을 쓴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면 유튜버였습니다. 이번 제보는 정말 흥미롭네요. 가면 유튜버의 목소리는 기계적으로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YL그룹 강미란과 강승우의 숨겨진 관계라. 김도윤은 차분하게 준비해온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에요.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가면 유튜버가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강미란이 10년 동안 미국에 있었던 시기와 강승우의 출생 시기가 묘하게 겹치네요. 그리고 강승우를 향한 강미란의 과도한 애정. 강미란이 왜 그렇게까지 강승우를 감싸는지 생각해보세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조카를 향한 사랑치고는 너무 맹목적이에요. 가면 유튜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지금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진실을 찾으려 할 거예요. 가면 유튜버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확실히 화제가 될 거예요.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죠. 그럼 영상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가면 유튜버의 목소리에 흥미가 묻어났습니다. 이런 스캔들은 제 전문 분야거든요. 강미란과 강승우의 진짜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리죠. 김도윤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쯤 공개 가능할까요? 내일 밤이면 충분해요. 가면 유튜버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YL그룹의 숨겨진 진실, 강미란과 강승우의 충격적인 관계라는 제목으로 올리겠어요. 완벽하네요. 김도윤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면 유튜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재벌가의 스캔들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없거든요. 김도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가면 유튜버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김도윤은 홀로 공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를 향한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미란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그녀는 침실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제목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강승우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고모, 이게 대체 뭡니까? 강승우가 소리쳤습니다. 유튜브에 우리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강미란은 강승우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우야, 이건... 강미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고모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강승우의 목소리는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헛소문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강미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황기찬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승우야. 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그게 사실일 수도. 뭐라고요? 강승우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강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강미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승우야, 내가 너의 진짜 엄마일 수도 있어. 강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강승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모, 무슨 소리예요? 제 엄마는 최자영이라고요. 최자영은 네 양어머니야. 강미란이 말했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단순한 고모의 사랑이 아니라는 걸. 강승우의 얼굴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강미란이 강승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승우야, 우리 친자 검사를 해보자. 그럼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친자 검사요?
강승우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진실을 알아야 해. 강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정말 네 엄마인지 확인하고 싶어. 강승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호기심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강승우가 결국 말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하지만 만약 결과가 다르다면 그럼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겠지. 강미란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미란과 강승우는 나란히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미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강승우는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강미란과 강승우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관계 확인 결과. 강미란은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급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순간 강미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럴 수가. 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강승우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황기찬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강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찬이가 나를 속인 거야. 강미란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고모. 강승우가 강미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왜 나를 속였을까? 강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때 복도 끝에서 김도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짜 검사 결과였습니다.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윤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완벽해. 김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미란은 여전히 결과지를 붙잡고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강미란이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기찬이 말을 그대로 믿다니. 강승우는 강미란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강미란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기찬. 강미란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강미란은 성큼성큼 걸어서 황기찬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로 걸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간 강미란을 보고 황기찬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무님, 웬일이세요? 그런 표정으로. 닥쳐. 강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보가 됐는지 알아? 황기찬은 당황한 표정으로 강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승우 친자검사 결과 나왔어. 강미란이 검사지를 황기찬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친자관계 없음이라고. 황기찬은 검사지를 주워들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다고. 강미란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아니에요, 상무님. 뭔가 잘못된 거예요. 검사에 오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류라고? 강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격양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이용하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황기찬은 일어나서 강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상무님, 진정하세요. 제가 왜 상무님을 속이겠어요? 왜? 강미란이 황기찬을 노려봤습니다. 세리를 인정받게 하려고 나를 이용한 거잖아. 내가 승우 엄마라고 믿게 만들어서 세리 편 들게 하려고. 황기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넌 나를 처음부터 이용했어. 강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죄인을 몰아내고 세리를 세우려고 나를 써먹은 거야. 상무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강미란이 황기찬을 밀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제인이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아?
황기찬은 강미란의 분노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리가 제인 이름까지 빼앗는 걸 도와준 게 나야. 강미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미란. 황기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를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강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네 편에 서지 않을 거야. 강미란이 돌아서려는 순간 황기찬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상무님, 잠깐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되죠. 강미란이 황기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끝났어. 너랑은 정말 끝났다고. 강재인과 김도윤은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눈빛에는 계획적인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모가 황기찬과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강재인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균열이 생겼네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미란의 성격상 한 번 배신감을 느끼면 쉽게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고모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강재인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성급해요. 김도윤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강미란이 완전히 황기찬을 불신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강재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세리도 불안해할 거예요. 고모의 지지를 잃으면 자기 입지가 흔들린다는 걸 알 테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기회죠.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심하고 갈등하는 사이에 우리가 파고들 수 있어요. 강재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에요.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결의에 찬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재인 씨의 복수가 현실이 되고 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강재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받아야 할 벌은 이것보다 훨씬 커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신중하게 가야 해요. 강재인이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김도윤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도희의 복수도 재인 씨의 복수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예요? 강미란이 완전히 우리 편으로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김도윤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황기찬과 강세리의 더 많은 비밀을 파헤치는 거죠.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에요.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가 우리 편이 되면 기찬의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김도윤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리고 강세리도 점점 초조해질 거예요. 자신의 든든한 뒷배였던 강미란을 잃었으니까요. 강세리의 약점도 찾아야 해요. 강재인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황기찬에게 붙어서 안전했지만 이제는 다르겠죠. 김도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세리에게는 황지호가 있어요. 아이를 통해서 황기찬을 조종하고 있죠. 그 아이가 정말 황기찬의 친아들인지도 의문이에요. 강재인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세리라면 그런 거짓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김도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만약 그것도 거짓이라면. 강재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강세리의 마지막 카드까지 없애버릴 수 있을 거예요. 강세리는 거실을 안절부절 못하며 걸어다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황기찬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강세리는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당신, 강미란이랑 무슨 일 있었어? 회사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있다고. 황기찬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미란이 오해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야. 오해라고? 강세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승우 친자 검사 결과 때문에 화났다면서. 그게 오해야? 황기찬이 강세리를 올려다봤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회사 전체가 다 알고 있어. 강미란이 당신한테 소리 지르고 나갔다면서. 황기찬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야. 강미란도 냉정해지면 이해할 거야. 일시적이라고? 강세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미란 성격 몰라. 한번 등 돌리면 절대 용서 안 해.
강세리는 황기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도 끝장이야. 황기찬이 강세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리야, 진정해. 강미란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하다고? 강세리가 황기찬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미란이 우리 편에서 제인 편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생각해봤어? 황기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세리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인이가 강미란을 설득하면. 강세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강미란이 우리가 한 모든 일을 폭로할 수도 있어. 강미란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거야. 황기찬이 확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강세리가 비웃었습니다. 강미란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몰라. 복수심이 얼마나 강한지. 황기찬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세리의 우려가 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황기찬이 물었습니다. 강세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강미란을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입을 막아버리거나. 강세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황기찬이 강세리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세리야, 그런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 위험한 생각이라고? 강세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위험하지 않았어. 황기찬은 강세리의 변화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미란은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손에는 강승우와의 친자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승우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고모. 강미란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승우야. 강미란의 목소리는 쉰 듯했습니다. 고모가 정말 바보 같았구나. 강승우가 강미란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고모,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강미란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알겠어. 기찬이 말을 그대로 믿다니. 강승우는 강미란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고모가 기찬을 믿은 건 잘못이 아니에요. 강미란이 강승우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우야, 내게 남은 유일한 진실은 너뿐이야. 강미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너만은 진짜잖아. 강승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모,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강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내 친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강승우는 강미란의 절박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집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고모. 강승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도 나를 속였어요. 강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강승우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속였다는 거야? 황기찬 말을 믿고 저를 친아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강승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것도 저를 속인 거 아닌가요? 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승우야, 저는 더 이상 고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강승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고모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승우야. 강미란이 강승우를 붙잡으려 했지만 강승우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나를 속였어. 강승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황기찬이나 고모나 다를 게 없어요. 강승우가 사무실을 나가려 할 때 강미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승우야, 날 떠나지 마. 하지만 강승우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미란은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던 거지? 강미란이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강미란은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허무함으로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흐트러진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재인과 김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강미란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재인아. 강미란의 목소리는 힘없었습니다. 너도 나를 비웃으러 온 거니? 강재인은 강미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모.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도 속은 거였어요. 강미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속은 거라고? 나는 바보였어. 황기찬 말 그대로 믿다니. 김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미란 상무님, 황기찬이 다 꾸민 짓이었어요. 뭐라고? 강미란이 김도윤을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강재인이 강미란 앞에 앉았습니다. 황기찬이 고모를 이용한 거예요. 고모의 모성애를 악용해서 세리편을 들게 만든 거라고요. 강미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속일 작정이었던 거야? 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김도윤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황기찬은 상무님을 완전히 조종했어요. 강재인을 몰아내기 위해서요. 강미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놈이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강재인이 강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황기찬이 받아야 할 벌을 줄 수 있어요. 벌이라고? 강미란이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드릴게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황기찬과 세리가 나한테 한 모든 일들을 폭로할 수 있어요. 강미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미란이 망설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김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무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필요해요. 황기찬의 범죄 증거들 말이에요. 강재인이 강미란을 설득했습니다. 고모가 도와주시면 황기찬과 세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들이 나한테 한 모든 일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다고요. 강미란의 눈빛이 점점 결연해졌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강미란이 결국 결심했습니다. 황기찬을 무너뜨리자. 나를 이렇게 만든 놈을 용서할 수 없어. 강재인과 김도윤의 눈빛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고모, 고마워요. 강재인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기찬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습니다. 그때 강미란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황기찬이 놀란 표정으로 강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상무님, 무슨 일이세요? 강미란은 평소와는 다른 차분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아, 이야기할 게 있어. 이야기요? 황기찬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화내고 가시더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강미란이 황기찬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행동했어. 미안해. 황기찬은 강미란의 급변한 태도에 의심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해봤어. 강미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재인이만 좋아할 일이잖아. 황기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상무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우리가 계속 갈등하면 회사에도 안 좋고. 강미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감정적으로 행동했어. 승우 일은 잊기로 했어. 황기찬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무님, 고마워요. 저도 상무님이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든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강미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찬아,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강미란이 말했습니다. 재인이 복수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텐데 우리가 갈등하면 안 되잖아. 황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강재인 씨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 강미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재인이가 우리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황기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정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들 말이야. 강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재인이가 증거 같은 걸 가지고 있을까봐 걱정돼. 황기찬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미란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처리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강미란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만약에 제인이가 뭔가를 알고 있다면. 황기찬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강미란의 급변한 태도가 이제는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님,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강미란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걱정되어서, 우리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황기찬은 강미란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마음에 일단 그녀를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 더 조심합시다. 그리고 상무님, 앞으로도 제 편에 서주세요. 강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한 팀이잖아. 하지만 강미란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회장실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황기찬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대화 녹음이 어떻게 유출됐어? 강세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강재인과 김도윤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강미란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황기찬이 강미란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미란, 너 뭐 하는 거야? 강미란은 차가운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 이제 알겠어? 강재인이 황기찬과 강세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놀랐지? 고모가 당신들을 배신할 줄 몰랐겠네. 무슨 소리야? 강세리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미란이 왜 제인 편을 들어? 강미란이 강세리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너희가 나를 이용했다는 걸. 황기찬이 강미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김도윤이 그를 막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김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증거? 황기찬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재인이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고모가 제공해주신 정보들이에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모든 일들의 증거. 강세리가 강미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란, 당신이 우리를 팔아넘긴 거야? 강미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팔아넘겼다고? 나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황기찬이 강미란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미란, 우리가 뭘 잘못했어? 왜 이래? 뭘 잘못했냐고? 강미란의 목소리가 격양되었습니다.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이용한 게 잘못이 아니야. 강세리가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미란을 제대로 관리 못했잖아. 내 탓이라고? 황기찬이 강세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 이렇게 된 거 아냐? 강재인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서로 탓하기 시작하네요. 김도윤이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신고했던 건입니다. 증거 확보했으니 오셔도 됩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제인아, 강세리가 절망적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친구였잖아. 제발. 강재인이 강세리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친구라고? 친구가 친구의 남편을 빼앗고 아이를 죽이고 모든 걸 빼앗아? 그건. 강세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재인의 눈빛이 복수의 만족감으로 빛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법정에서 황기찬과 강세리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강재인과 김도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얼굴에는 오랜 싸움이 끝난 후의 안도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끝났네요. 강재인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은우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도윤이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희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었어요. 재인 씨도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김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팀이었어요. 강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재인이 말했습니다. 복수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재인 씨는 충분히 강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해낼 거예요. 강재인이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복수도 끝났고. 김도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새로 시작해야죠. 도희를 위해 살았던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도희 씨도 도윤 씨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강재인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인 씨,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축복이었습니다. 재인 씨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강재인의 눈에서 또 다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 씨도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긴 싸움을 함께 치른 동지애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만나요. 강재인이 말했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영원한 동지니까요. 강재인이 법원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시작이네요. 강재인이 뒤돌아보며 김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김도윤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요, 재인 씨. 강재인은 김도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걸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도윤은 그런 강재인의 뒷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